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불법 체류자 구제를 포함하는 이민개혁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이민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민사회나 또 이민옹호단체들도 상당히 충격스러운 소식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이게 나쁜 의미에서 충격이 아니라요. 그만큼 상당히 이 정도로 빨리 서두를 줄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기대는 했는데 그것도 취임 첫날에 이민개혁 법안을 의회에 보낼 것이다라고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공표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새로 나온 그 이른바 11계획을 보면은 거기에도 이민개혁 법안을 첫날 의회에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네. 이제 이민 행정조치도 있을 수 있지만요. 네. 이것은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을 먼저 첫날부터 워싱턴 연방의회에 보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보관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취임 100일, 10일 계획, 또 취임 100일 계획이 있는데 입법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100일 정도는 잡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보내는 거는 빨리 보내더라도 그래도 취임 100일 안에 우선 그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것과 함께 이민개혁 법안도 아주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해치우겠다. 성사시키겠다라는 그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1986년 공화당 소속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사면을 해서 그랬죠. 불법 체류자 300만 명을 사면한 이후에 네. 될 듯 될 듯 하다가 계속 안 됐거든요. 네. 부시 때부터 오바마 때도 그렇고요. 네. 이것이 이제 상원에서 압도적 차이로 가결을 하면은 하원이 공화당일 때는 그냥 묵살을 해버립니다. 다루지 않으면 회기가 지난번 코로나9 패키지 때도 마찬가지로 회기가 끝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럴 정도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임기 첫날에 이민개혁 법안을 의회로 보내서 시도토록 하니까 2년 동안 묵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취임 100일 안에라도 성사를 시키려는 그런 보관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카밀라 해리스 차기 부통령이 이미 구체적인 불법 체류자 구제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카밀라 해리스 차기 부통령이 이제 최근에 유니비전 하면은 이제 라틴어 최대 방송사 아니겠습니까? 네. 스페인어 방송으로서는 제일 큰 곳이고 역시 또 불법 체류자 문제들이 가장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은 그 배경을 하나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2013년에 바로 이제 상원에서 67명 이상의 그 지지를 받아서 통과됐던 그 이민개혁 법안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불법 체류자 지금 한 1,10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먼저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년 걸려서 이제 영주권을 주고 또 이제 영주권을 취득한 지 또 몇 년 지나서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그런 방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가결됐던 이민개혁 법안에서는 이것이 13년 걸리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법 신분은 뭐 바로 등록하고 신분조회 끝나면은 이제 임시비자를 그 합법 체류비자를 주는 것이거든요. 네. 네. 합법 신분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좀 기다려서 영주권 5년 플러스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3년을 기다려야만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엔 그것을 13년을 8년으로 줄이겠다라고 카밀라 해리스 차기 부통령이 공표를 한 것입니다. 네. 달리 말해서 이제 예전보다도 더 빨리 끝마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더 획기적인 그 방안이 또 하나를 밝혔는데 이른바 드리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청소년들 드리머들이
지난번 트럼프 때 할 때는 250만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한 300만은 또 나이가 안 됐던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애들까지 하면 300만 명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TPS 임시 보호 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재민들이 주로 중남미, 이 중미겠죠. 중미의 그 이재민, 엘살바도르, 뭐 과타멜라 이런 친구들이 3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하고 농장 근로자 한 최대 100만 명까지 서림입이 신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서는 즉각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겠다라고 카말라 해리스 차기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리머들이나 TPS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법 체류는 아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나 또 드리머들도 부모들의 손에 와서 어린 시절에 온 곳인데 16세 이전에 온 이런 아이들이 완전히 미국의 자리를 잡고 있는 본인이 아마 불법 체류된 신분도 모르고 자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또 농장 근로자는 정말로 힘들게 일해온 것을 좀 반영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차원에서 세 종류의 서림입이 신분자들을 또 TPS 임시 체류자들은 즉각 그 영주권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카말라 해리스 하면은 상원의원으로 지금 일해왔고 재선 상원의원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네. 또 본인이 자마이카 출신의 그 이민자 아버지 또 인도계의 그 이민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민 문제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이런 그 구체적인 안은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차기 부통령이 이것을 마련해서 확정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조 바이든 당선인 측이 취임 열흘 계획도 발표를 했다는데 지금 그 어떤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4대 위기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4대 위기라고 지목한 것이 바로 뭐 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사태, 코로나 위기와 이에 따른 또 경제 위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환경 위기, 인종 평등 위기, 뭐 인종 불평등 이런 얘기겠죠. 이 4대 위기를 적극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잡았고요. 결국은 이래서 세계 속의 미국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모두 안 트럼프 정책을 다 뒤집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일 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20일부터 2월 1일까지인데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빼고 하면은 한 열흘 동안 매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 비서실장으로 내정돼 있는 론 크라인 차기 비서실장,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시 메모, 그래서 들어오는 그런 관리들이나 현재 남아있는 그 관리들에게 지시 형태 메모로 이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취임 첫날에 대통령 행정명, 우선은 뭐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이 필요 없는 부분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해서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만 똑같이 바이든 새 대통령도 20일 취임하자마자 12개 대통령 행정명령을 서명하겠다. 그래서 이때에 그 바로 그 시행하는 것이 우리 그 대학생들 학자금 융자 상환과 이자 부담을 지금 일단 중단시켰거든요. 네. 이것을 계속 연장을 시켜나가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우리 그 대졸 졸업생들이나 또는 재학생들이 이런 그 상환을 좀 미룰 수도 있고요. 이자가 다시 붙지를 않는 그런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입자들이 그 강제 퇴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네네. 그다음에 포클로스,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기지를 못 내면은 차압을 당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그 중단시키는 그런 명령도 한 2,500만 명에게 혜택이 가도록 계속 연장해 나가겠다라는, 물론 연방 차원입니다. 네. 각 주별로 또 다를 수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데 이건 뭐 각 주별로 마스크 쓰기 의무를 뭐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연방 시설에 대해서는 연방기관에 출입하려면 당연히 이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의무화가 그 시행이 아마 곧바로 될 것 같고요. 여행할 때는 그 연방기관이 항공여행하면 TSA 그 연방 그 관리들이거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철도라든가 그러니까 주별로 줄을 건널 때는 모두 다 연방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런 그 버스 여행, 항공 여행, 철도 여행, 장거리 버스 여행 같은 것, 이것에도 다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이제 대외 조치도 있는데 무슬림 입국 금지가 지금 이슬람 국가 13개 나라에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입국 금지 하면은 뭐 거의 그 입국이나 그 이민 같은 거, 비자 발급 같은 것이 많이 제한돼 왔거든요. 이것을 네. 철폐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파리 기후 협약에도 복귀를 하겠다라고 이 20일 첫날 한 그 과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1일 둘째 날이 뭐 이제 대통령으로서 풀데이로 있는 날인데 이때는 코로나 검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조치, 또 근로자들을 이제 코로나에서 보호하는 조치, 또 공중보건 기준을 개선하는 것, 이런 그 조치, 코로나와의 그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구체화한다는 것이고요. 22일에는 각 부처에게 지시를 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구호 패키지가 연방의회에서 승인받는 대로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준비를 하라라는 지시를 내릴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법안에 어떤 거 하겠다는 걸 이미 다 더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네. 이것을 맞춰서 각 부처별로 뭐 백신을 공급하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돈을 IRS 재무부 IRS는 뭐 1,400달러씩 추가 지급하는 것, 노동부에서는 연방 실업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인종 간 그 불평등을 개선하는 조치를 형사사법제도, 흑인들이 좀 많이 그 불리하게 되는 이런 조치, 그 다음에 헬스케어 확대, 이민개혁에서 이제 국경 분리 정책을 쓰면서 지금 수천 명의 부모들과 아이들이 지금 아직도 헤어져 있거든요. 네. 이것을 제외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바이든 해리스 취임식이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뭐 예전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그런 취임식이 될 듯한데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그야말로 워싱턴 DC는 폭풍전야 같습니다. 네. 주말에 뭐 잘 아시는 대로 대규모 시위가 예고가 됐었는데 뭐 그 열리지는 못했고요. 네. 그 다음에 22일에도 이른바 100만 그 민병대 행진이 있는데 사실상 아마 지금은 열리기도 어려운, 모이기도 어려운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규모 불상사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요. 일부 개인들이 이 돌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긴장감은 여전히 감돌고 있고 군 요새와 같은 그런 체제를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그 요새 안에서 준전시 성태와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46대 대통령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49대 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임식이 열리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재선되면은 대수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46대 49대 부통령이 이제 탄생하는 것인데 부통령이 더 많았던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취임식은 또 59번째입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재선 안 될 때도 취임식이 열렸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59번째 대통령 취임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전에는 한 80만, 수십만 관중이 축하 군중, 뭐 일본은 뭐 트럼프 때는 시위대도 들러 있었지만요. 그만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방의사당 앞 서쪽 광장에서 그 바깥에서 그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그런 대통령 취임식이어야 되는데 수만 군중 그냥 뭐 지금 한 명도 한 1,000여 명 올까요? 뭐 이제 의원들이나 이제 귀빈들 1,000여 명은 이제 초청은 됐는데 그보다는 또 외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수십만 관중은 이제 볼 수가 없고 1,000여 명의 그 내외빈이 참석해서 마스크를 끼고 거리두기를 하고 이런 거 아주 상당히 볼 수 없었던 네. 그런 아주 좀 간소한 취임식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이든 새 대통령은 이 한 손에 뭐 역시 성경을 들고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나와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을 들어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선창에 따라서 아마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취임사를 하게 됩니다. 해리스가 여성 부통령이기 때문에 세컨 젠틀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남편인 그 더글러스 M. 호프 씨와 함께 나와서 역시 아무래도 소수계 출신이기 때문에 첫 라티노 연방 대법관이 있거든요. 네. 소니아 소토마이오 대법관의 그 선청에 따라서 대통령보다 먼저 이제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워낙 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국가방위군이 지금 한 2만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2만 5천 명까지 또 늘어납니다. 수요일까지는요. 네. 그다음에 모든 지금 작전은 역시 그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비밀 경호국에서 시크릿 서비스에서 지휘를 하는데 역시 그 주로 FBI나 ATF 폭발물 그 탐지반 또 의회 경찰, 공원 경찰, DC 메트로 경찰, 또 타 지역에서 지원 나온 경찰 등 연방 마샬까지 해서 뭐 지금 장갑차, 중무장하고 이제 차량 차단벽, 그다음에 도로를 주변도를 다 막았고요. 의사당 앞에 보면은 이제 8피트 높이의 펜스, 철제 펜스까지 쳐져 있습니다. 네, 요새와 알겠습니다. 다름없는 그런 그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버지니아 쪽에서 시위대들이 몰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도로는커녕 이제 도로 그 교량까지 버지니아에서 DC로 건너가는 교량까지 막았기 때문에 차량 통행도 안 되고요. 전철역도 다 그 폐쇄했습니다. 네, 특파원님 오늘 여기까지 DC 안에 하겠습니다.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거의 힘드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